대장 공부입니다. 오늘 주제는 술이 좋은데 내가 중독자일까요? 입니다. 와! 네, 정말 나는 술이 좋은데 과연 나는 중독자일까요? 그럴까요, 선생님? 깔끔하네요. 네. 처음에 이거를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어봐도 뭐 다 뻔한 인터넷에 들어간 거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죠. 네. 그러면 중독 초기 증상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중독을 정의하는 기준이기도 한데 네. 조절력을 잃어버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적당량이 어느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나는 필름 끊어지는 건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일단은 이제 조절력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 조절력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근데 너무 사전적인 정의고요. 자기 삶에서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시다가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필름이 끊어졌다, 그거 한 번을 가지고 내가 중독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다 술 많이 먹는데 조금 중독으로 진행하는 분들 보면 남들보다 술 먹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이게 보면 술을 마신다라기보단 이 알코올을 채운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술은 음식이고 맛있는데, 그러면 술도 음미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고, 딱 술자리에 가면 일단 음식이나 뭐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알코올 혈중 농도를 빨리 높이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마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 얼큰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편안해지시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이어서 마시는 경우 보면 회식 가서 2차 가고 3차 가고, 요즘에 뭐 잘 안 그러는데 이어서 마시려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은 난 안 가겠다는데 혼자 가기 그러니까 꼭 누구 데려서 더 마시게, 혼자 가긴 힘드니까. 이래서 계속 이어서 드시려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위험 신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확실하게 위험하다 싶은 건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만일에 술을 사간다면 그건 깊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혼술이라고 하는, 혼자서 술 마실 때 이상하게 수치심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자꾸 이렇게 술을 혼자서 몰래 이렇게 마시는 술이 맛있고, 그리고 그때가 편하고 좋았다, 이게 자꾸 반복된다. 이때 저는 아마 중독이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해요. 선생님은 언제가 중독 초기 증상이었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술 먹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반복적이 시작했을 때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말다툼이 갈수록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좀 행동이 좀 폭력적이게 변하는 게 또 가면 갈수록 좀 더 부각돼서 나타난다든지, 그때가 주변에서도 참 너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때 그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은 어땠을까, 좀 그런 후회도 들긴 해요. 네. 두 번째는 절대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정한 지 저는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중독자라고 인정한 거 저는 2년밖에 아직 안 됐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술을 마셨는데, 그러면 그 10년 넘게 술을 마셨는데 인정한 건 2년밖에 안 돼요. 8년을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중독은 일단 싫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네. 우리나라에서 또 중독자는 또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국에는 그냥 뭐 아이언맨도 자기 회복자라고 얘기하는 판에 네. 우리나라는 못 그러죠. 네. 그리고 또 그 내가 중독이란 걸 인정하는 거는 이제 술을 끊어야 되나?
더 이상 못 마시는 건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술 포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가까운 사람이라면 좋은 방법으로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런 제 주변 분들이 다 저에게 술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었어요. 너 나 술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럼 너 나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한테도 그랬고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그랬었어요. 선생님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약간 삼각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나하고 술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걔 나쁜 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맞아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내 편인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바닥에는 마셨을 때 뭔가 해결해주는 믿음직한 친구 같은 느낌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아까 처음 얘기 나온 것처럼 제가 어떤 책에서 본 표현으로는 질긴 혹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뭔가 이제 뭐 허전함이 있는데 그걸 항상 채워주는 뭐 거의 믿어도 되는 그 효과나 어떤 그 즉각적인 그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내 몸이 확인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매번 마실 때마다. 근데 그걸 엄마가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쟤랑은 만나면 너 인생 망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엄마하고 싸우게 되는 게 뭐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서 얘기해 주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이제 진행 과정에서 그걸 스스로 깨닫는 게 쉽지 않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상대방이 엄마가 만약에 중독이 됐다. 그리고 엄마가 나처럼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 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이렇게 역지사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중독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바닥치기. 바닥치기를 하면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닥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다. 예, 저희 평화람 청하는 기도에도 있죠. 어찌할 수 없는 것과 어찌할 수 있는 것. 근데 바닥을 실제로 네. 치면요 네.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근데 저는 바닥 안 쳤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이게 진짜로 신체적인 바닥을 치면 타격이 커요. 맞아요. 너무 아래까지 내려가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심정적인 바닥이라는 게 실제로는 바닥의 의미일 거고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닌데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관계나 건강이나 마음 다 무너지기 전에 가능하면 많이 남아있을 때 그걸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자기 문제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술 문제 없고 그냥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그렇게 끊자라고 얘기 안 하고요. 중독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럼 한번 한 100일만 해보시는 거 어떠냐고. 가족들이 이렇게 쌩 난리를 치는데 실제 중독이 아닌 사람들은 술 끊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먹고 뭐 아니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뭐 건강상의 이유나 종교상의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술 안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딱 우리 정도 술 안 먹고 한번 버텨보자.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해보면 아세요. 결심하면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5만 가지 이유가 생각나요. 술 먹을 이유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실제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고민해봐야 되죠. 네. 일단은 이제 내가 중독이라면
초기에 그걸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질문에. 그래서 그 중독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김만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는 이제 바닥을 치고 나서야 뭐 중독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바닥을 기다리는 거는 답이 아니죠. 그래서 뭐 바닥에 고두박질 치면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본 표현으로는 바닥을 끌어올려서 바닥을 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중독을 인정하는 거, 이게 초기 중독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걸 통해서만 꼭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뭐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긴 하지만, 뭐 간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뭐 가족이 떠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방향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확신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와중에 내 마음속, 몸속에 있는 그런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홀로 술 마시는 기회를 자꾸 찾고 하는 것들은 뭔가 어긋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생각해봐야죠. 근데 중독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는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도 답은 잘 안 나와요. 거기에서 답이 쉽지는 않고, 자기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초기 중독이냐 아니냐 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를 돌아보는 또 다른 객관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김 원장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남으로 대치를 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속상한 일이 생겼어. 근데 얘가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나랑 똑같이 마시고 있어. 내가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나밖에 몰라요. 사실은 뭐 가족들도 모르게 몰래 마시기도 하고 더 먹기도 하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나랑 마시는 걸 똑같이 그 정도 기간에 그 정도 양을 이 정도 기간 또 계속 마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 편안하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불편하면은 가족들도 불편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안사람 생각한다면 그렇죠? 내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사위가 나랑 똑같이 술을 먹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 그때 내 딸 그래도 뭐 그러고 살아야지 뭐 괜찮아, 난 마음 편안해 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이거는 속상하고 힘들고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하겠죠. 그게 자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은 굉장히 젊으시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른 나이에 내가 중독자구나 인정할 수 있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네. 단순했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받아들이기 쉬웠던 것 같아요. 오. 다 저한테 주변에서 이렇게 술 먹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중독을 막는 게 술 안 먹어야 되는 건데, 다 어른들이었어요. 제 주변에서 해줄 수 있던, 저한테 그렇게 뭐 말 한마디 해줬던 분들이 다 어른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아직 가정교육을 잘 말 들어주는 게 되게 좀 현명하지 않나.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와. 네, 굉장히 현명하시고 특이한 경우였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중간에 이제 물론 말을 계속 잘 들을 수는 없어요. 좀 그래서 네. 좀 반항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중독자 되지 말아요!